자, 수업 들어갑니다. 149페이지. 할 말도 많죠? 집에서는 한마디도 안 하죠? 집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하다가 여기 오면 이제 시끌시끌 하죠? 이제. 자, 봅시다. 지금 149페이지에 이제 맨 밑에 전속 중개계약 부분. 전속 중개계약. 자, 이제 일반 중개계약은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의뢰인이 여러 개업공개사에게 의뢰한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거래를 성사시킨 개업공개에서 보수를 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전속중개계약은 어떻게 된다? 소위 말하는 전속계약이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전속계약,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연예인들 나오는 거죠? 자, 전속중개계약이란 의뢰인이 특정한 개업공개사를 정해서 그 개업공개사에게만 뭐 하는 거? 의뢰를 하는 것을 뭐라 한다? 전속중개계약이다. 그러니까 전속계약과 같은데 소개라는 개념이 들어가니까 가운데 뭐가 끼어들어갔다? 중개자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의뢰인이 내가 너한테만 의뢰하겠다. 내가 너한테만 의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다? 전속 중개계약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조심할 것은 너를 통해서 거래하겠다가 아니죠. 너에게만 의뢰하겠다. 한 사람에게만 의뢰하는 계약을 전속중개계약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이제 150페이지에 전속중개 의의하는 부분 설명드렸고요. 자, 전속중개계약 체결은 일단 자유입니다. 자, 체결하는 것 자체는 일단 자유예요. 그런데 체결하고 나면 그때부터가 의무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에 누구의 의무? 일단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부터 보죠. 일단 체결은 자유라고 그랬죠. 체결은 자유인데 어떻게 된다? 일단은 각각의 의무가 발생된다. 개업공개사와 의뢰인 각각의 의무가 발생되는데, 자, 일단 개업공개사 전속중개계약을 체려면 반드시 뭐를 써야 돼요? 전속중개계약서. 자, 이거를 전속중개계약서를 뭐하라? 작성하라 그랬죠. 이거를 작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요, 몇 년간 보관? 네, 3년간 보관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전속중개계약서 작성해야 되고, 요거를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라. 요거 만약에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자, 업무정지나 이런 것들을 암기하려고 하지 말라 그랬죠? 자, 여기서 자꾸 머릿속에서 눈에 익혀주셔야 됩니다. 자, 전속중개계약서 작성해야 되고, 요거를 3년간 보관,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업무정지. 자, 그 다음에 또, 물건 정보를 공개하라 했어요. 자, 물건 정보를 공개하라. 며칠 이내 공개하라 그랬죠? 네, 7일 이내. 자, 물건 정보를 7일 이내 공개하라 그랬습니다. 어디다가 공개하라? 정보망이나 정보망 또는 어디에요? 또는 일간신문.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나 아니면 일간신문에 공개하라 그랬어요. 며칠? 7일. 날짜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이건 또 왜 공개하라 그랬다? 내가 너한테만 의뢰하겠다라고 한 거죠. 다른 데 의뢰 안 하고 너한테만 의뢰하겠다. 근데 이거 접수대행자 이제 박아놓고서는 오는 손님 기다리고 있으면 아무래도 거래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다? 이거를 자, 여러 군데다가 공개해가지고 빨리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분이죠.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조금 이따가 제가 또 설명드릴 거고, 일간신문은 제가 뭐 설명드릴 필요 없고요. 여기다가 공개하든지 여기다가 광고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일단 물건 정보를 이렇게 7일 이내에 공개해줘야 돼요. 그런데 자, 의뢰인이 뭐 하게 되면 비공개 요청을 하면 어떻게 한다? 공개하면 안 된다. 금지. 자, 공개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비공개 요청하면 그냥 금지하면 뭐니까 공개하는 것을 뭐 한다? 금지한다. 공개를 금지한다. 자,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하면 공개하면 아니 된다. 아니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아니 된다. 공개하면 아니 된다. 금지예요. 자, 네가 알아서 좀 팔아주라. 공개하지 말고 라고 요청했다면 이때는 공개하면 아니 된다. 금지입니다. 해야 되고요. 7일 이내 해야 되고 요청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해야 되죠. 이거를 만약에 위반하면 이때는 어떻게 됐다? 이때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위반 시 상대 등록 취소. 상대 등록처는 어디에 해당되죠? 업무정지.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요. 공개하면 안 되고 두 가지 위반한 거. 자, 그 다음에 물건 정보를 공개하는데 만약에 공개를 했다면
공개를 했다면 공개 사실을 문서로다가 어떻게 하라? 지체 없이 통보를 해줘야 되면 됩니다. 통지를 하라. 이렇게 공개했다는 것을 통지해줘야 돼요. 자, 만약 공개를 했다면 공개 사실을 문서로 지체 없이 통지하라. 자, 이게 이제 물건 정보 공개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업무 처리 상황을 통지하라 그랬어요. 자, 업무 처리 상황을 어떻게 하라? 통지하라. 어떻게 해요? 2주일에. 예, 2주일에 1회 이상. 1회 이상. 뭘로다가? 문서로. 내가 당신 물건 중개직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제가 아마 옛날에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업무일지 쓰는 거랑 비슷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직장 다닐 때 업무일지 매일매일 쓰는 것을 매일매일 쓰긴 그러니까 얼마 단위로 쓰는 거다? 2주일 단위로. 자, 그러니까 2주일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2주일 단위로 어떻게 돼요? 계속 해줘야지만 되죠.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서 통지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개업공개서의 의무예요. 자, 다시 몇 가지 조심할 거 보면 일단은 전속중개계약서 써야 되고요. 요걸 몇 년간 보관? 3년간 보관. 이거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업무정지. 자, 그 다음에 또 정보를 공개하라 했죠. 며칠? 날짜 나오죠? 7일. 그 다음에 정보망 또는 일간식으로 공개하라 했습니다. 정보망 및 일간식으로 공개하라. OX? S. 틀리죠? 둘 다 하면 안 되죠. 자, 또 문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정보망에 공개하고 일간식으로 공개한다. OX? 예, 이것도 틀리죠. 정보망에 공개하고라고 하면 어떻게 틀리죠? 이거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거 문구들 조심하시고요. 자, 그래서 은연중에 지금 의외로 문제 많이 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수업 도중에. 자, 그러면 또 여기서 자, 비공개 요청하면 공개하면 아니 된다죠. 아니 된답니다. 비공개 요청한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 된다고 아니할 수 있다. 차이점. 아니 된다는 완전히 금지죠. 아니할 수 있다는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자,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런 것들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업무 처리 사항을 통지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통지하라? 문서로 통지하라 그랬죠. 어떤 단위로? 2주일 단위로. 2주일 단위로 통지하라 그랬습니다. 자, 요게 개업공개서의 의무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151페이지를 보죠. 거기에 공개될 정보 나오죠. 자, 그거를 보죠. 자, 이거 아마 1월 달에 밑줄 치신 분들 있을 텐데, 자, 지금부터 밑줄 안 치는 분들은 일단 밑줄 치는데요. 제가 밑줄 치라고 하는 것만 치세요. 자, 나머지는 그냥 쭉 한번 읽을 겁니다. 읽을 거고 제가 이거 치세요라는 것만 치세요. 읽을 때 다 줄줄 치지 마시고요. 자, 일단 첫 번째 어떤 사항을 공개하느냐?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건축, 용도, 구조, 건축 용도 등 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 자, 이거는 뭡니까? 하나의 기본적 사항이죠. 그 다음에 벽면 도배 상태, 그리고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오수폐수, 쓰레기 처리사 상태 있었죠? 자, 이런 것들, 각종 시설물 상태. 그 다음에 도로 및 대중교통 수단 인격성, 시장학교 등 근접성, 지형 등 입지 조건,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이 있었죠. 자, 그런 조건들 각각의 입지와 환경 이런 것들이고요. 자, 그다음에 소유권, 자세권, 저당권, 지사권, 임차권 등 권리관계. 자, 각종 권리관계 일단은 공개해줘야 되고, 자, 다만부터 이제 밑줄 치세요. 각 권리자, 자, 밑줄 시작합니다.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용하는 정보는 공개서는 아니 된다.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은 공개하면 아니 된다. 여러분들 신문 광고에다가 이름, 주소, 전화번호 다 써놓으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쫓아오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일단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은 공개하면 아니 된다. 자, 여기 아니 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아니 된답니다. 자, 그 밑줄 쳐놓으시고요. 자, 이제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대상물의 거래전 금액과 그다음에 공시지가. 자, 공시지가부터 밑줄 주세요. 공시지가부터 다만 임대차의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그까지 통째로 밑줄. 자, 공시지가부터 쭉 밑줄. 자, 임대차의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랬죠. 자, 임대차의 경우 공개하면 아니 된다. 예, 그렇게 틀리죠. 자, 이런 문구 변화들 조심하시고요. 자, 요런 지금 밑줄 치는 거 뭐가 있었죠? 몇 개 있었어요? 2개 있었죠. 뭐 있었어요?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 공개하면 안 된다. 이거와 또 하나, 예, 공시지가
임대차 가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있었죠.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밑줄처럼 거.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개사항을 한번 구분해 봤고요. 자, 이제 이건 개업공개사 의무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의뢰인의 의무를 보죠. 자, 중개 의뢰인은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의무가 나오는데 이거는 전속 중개계약 유효 기간 내 의무입니다. 근데 유효 기간은 어떻게 된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몇 개월? 3개월이죠. 유효 기간 내. 자, 유효 기간 내. 약정된 기간 내 의무입니다. 약정된 기간이 끝나면 이 의뢰인의 의무는 일단 없어져요. 자, 그러면 그 유효 기간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약정이 없다면 3개월이고 약정이 있으면요 4개월, 5개월, 6개월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 유효 기간 내. 자, 의뢰인이 다른 개업공사 여기 그냥 자, 유효 기간 내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 뭐가 됐을 때 거래가 됐을 때 자, 다른 개업공개사한테 의뢰하여 거래가 됐다. 그러면 일단은 뭐 된 거예요? 나는 너한테만 의뢰하겠다라는 약속을 한 거죠. 이게 뭐라 그랬어요? 전속계약이라 그랬죠. 자, 근데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 다른 개업공개사한테 의뢰해서 거래했습니다. 그 기간 내에. 그러면 결국 뭐 위반한 거? 전속계약을 위반한 거죠. 자, 연예인들 전속계약 위반하면 뭐 청구돼 들어와요? 위약금 청구 소송 들어오죠? 이것도 마찬가지. 위약금을 지불해줘야지 됩니다. 자, 위약금을 지불한다. 근데 위약금이 제한이 없다면 엄청나게 많이 청구할 수 있죠. 위약금을 기준 잡아놨죠. 뭘로 기준 잡아놨어요? 중개보수전액으로 이 위약금을 기준 잡아놨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개업공개사에 의뢰해서 거래했다. 일단 중개보수전액을 위약금으로 주라.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요. 그 유효기간 내에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개업공개 소개한 의뢰인과 누구 배제하고 개업 공인중개사 뭐하고 배제하고 자, 개업공개사 배제하고 어떻게 한다? 직접 거래를 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뭐가 된다? 전속계약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위약금 얼마? 중개보수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주면 됩니다. 자, 이게 뭐냐? A하고 B가 개업공개사 갑에 의해서 지금 소개를 받았습니다. 근데 중개사무소에서는 A, B가 서로 싫다고 해놓고 다음에 봅시다 그래놓고 어떻게 돼요? 나가버리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냥 나가면 괜찮은데 사무실 나가자마자 A가 B를 부르죠. 불러가지고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네, 다방으로 간다 그랬죠. 네. 요즘 새로운 다방도 나오죠. 백다방 있죠. 여기 있나요? 있어요, 백다방? 네,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하죠. 자, 어쨌든 신다방이 나옵니다. 자, 일단 다방으로 갑니다. 가서 뭐 한다? 지네들끼리 어떻게 돼요? 계약을 체결하죠. 자,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시면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꼴은 이거 만나요. 이런 사람들. 자,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다? 중개 보수를 안 주려고 그러는 거죠. 자, 일단 여기서 전속 말고 일반 중개가 있죠? 일반 중개에서 자, 일반입니다. 지금 전속하고 있는데 전속 말고 일반에서 이거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 없다? 일반 중개에서 중개보수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판례상 요거는 이제 그 법 규정상이 없고요. 판례상입니다. 왜 있느냐? 자, 이 A, B가 누구 때문에 만난 거다? 네, 갑 때문에 만난 거죠? 자, 원인 A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 사람 이 갑이 한 행위만큼 전액을 받을 수도 있고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상 보면 전액도 판례가 있고요. 일부도 판례가 있습니다. 일단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전속중개에게서 뭐 해놨다? 명문상 규정해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스스로 발견한 뭡니까? 개업공개 소개한 의뢰인과 얘 배제하고 직접 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보수전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줘야 돼요. 자, 이제 세 번째 뭐죠? 세 번째는 자기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뭐 했다? 상대방과 거래했다. 자, 그래서 자기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자, 이제 이거는 여기서 보죠. 전속계약 위반이다 아니다? 전속계약 위반 아니다. 전속계약이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한테만 의뢰하겠다는 계약이죠. 자, 너를 통해서 거래하겠다 아닙니다. 너한테만 의뢰하겠다는 계약이에요. 그러면 거래는
다른 사람을 다른 기업을 의뢰해서 했다면 이게 위반이죠. 그런데 그냥 의뢰도 안 하고요. 자, 다른 기업 공사 의뢰한 것도 아니고 소개해준 사람과 얘 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집 한다 그러니까 옆집 쫓아와가지고 내가 그거 사겠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전속계약 위반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전속계약 위반이 아니니까 뭘 받을 수 없어요? 예, 수수료. 자, 중개보수. 근데 그걸 조금 더 앞으로 당긴다면 예, 위약금을 받을 수 없죠. 자, 그럼 위약금 받을 수 없으면 얘가 지금까지 했던 것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된다? 손해가 날 수가 있죠. 비용이라든가 나간 게. 그 비용을 일정 부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체를 했다 그러면 중개보수 얼마 범위 내에서? 네, 50%를 받는 게 아니라 50% 범위 내에서 그 소요된 뭐를 소요된 비용을 받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요게 이제 뭡니까?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에 나타나는 뭡니까?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체를 했을 때 나타나는 부분이죠. 자, 그럼 이제 세 가지. 그러니까 전속중개계약 체결했을 때 일단은 의뢰 의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제 여기서 하나씩 다시 한번 보죠. 자, 다른 개업공개했을 때 의뢰해서 거래가 됐을 때 위약금 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이때 다른 개업공개사 의뢰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뭐가 안 됐어요? 거래가 안 됐죠? 다른 개업공개사 뭐 했다? 의뢰한 상태예요. 자, 그러면 위약금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공개사한테 의뢰한 경우에 그 위약금을 지불해야 된다. 왜 했어요? 예, 틀리죠. 지금 뭐가 빠진 상태입니다. 예, 거래, 요게 빠졌죠? 자, 요러면 틀리죠. 거래가 되어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요거는 뭐 소개한 의뢰인과 배제하고 직접 거래. 요거는 뭐 특별하게 문장의 변화는 그렇게 없을 거고. 자, 이제 세 번째 보죠.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습니다. 자, 중개보수 얼마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한다 그랬죠? 자, 요거를 중개보수 50%를 지불한다. OX. 틀립니다. 보수 50% 지불하는 거 아니죠? 50%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자, 그러면 중개보수 범위 내에서 비용 지불한다. OX. 네, 범위 내가 아니고 반토막이죠? 50%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되죠. 시험 문제 다 나왔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개사법은 쉽죠? 이렇게 보면 쉽죠? 네. 어려워요? 이게 이제 지금은 어려운 것 같아도요. 10월달 되면 아주 쉬워져요. 아주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틀리다, 저렇게 하면 틀리다. 자꾸 외워놓으면요. 그러면 다 공부했던 것 같은데 막상 보면 안 됩니다. 자꾸 문장을 보고 지문을 자꾸 봐줘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전속 중개계약과 관련된 부분을 정리해보고, 자, 그러면 15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 있죠?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 정보망 하는 통신망이라고 그랬죠? 통신망인데, 자, 이런 부동산 거래 정보망, 요거는, 자, 누구만 가입할 수 있는 거?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가입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정보망에 의의하는 부분에 보면 정보망이라는 부분 있죠? 누구 상호간에요?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에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는 하나의 시스템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보망에 뭐가 올라가 있습니까? 매물이 많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이 정보망은 부동산 시장을 하는, 시장의 어떤 기능도 갖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을 형성하는 기능을 갖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매물 정보가 집중되어 있으니까 신속하게 빨리 거래가 가능하고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정보망으로서의 어떤 기능으로서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자, 15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거래정보 사업자. 자, 이제 거래정보 사업자가 뭐냐? 거래정보 사업자는 뭐를 운영하는 사람을 거래정보 사업자라 한다.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이제 거래정보 사업자 부분 보면 거래정보망, 정보 사업자가 있는데요. 이 거래정보 사업자는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자, 이 사람을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떻게 된다? 지정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뭐다?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리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때 지정을 갖다가 하는 지정 요건이 있습니다. 지정 요건에서 보면 기본적 요건으로서는 부가통신 사업자 이해하시면 돼요. 자, 기본적 요건으로서는 뭐가 있다?
부가통신 사업자 이어지면 된다. 자, 여기서 부가통신 사업자로서 이거는 어느 법에 의한 거예요? 부가통신 사업자로서 어느 법? 전기통신 사업법에 의해서 신고를 해줘야지만 됩니다. 이 부가통신 사업자 신고예요. 자, 이게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 사업자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때 부가통신 사업자는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사람으로서 나머지는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자 1번은 법에 나온 거고요. 자 2, 3, 4, 5는 국토교통부령에 있습니다. 자 지정요건은 기본적으로 어디에 있다? 국토교통부령에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지정요건은 어디에 있다? 국토교통부령에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요건을 보면, 이용 신청하라 그랬죠? 몇 명 이상? 500명 이상이 뭐하라? 이용 신청하라 그랬어요. 자, 이용 신청하라. 이때 500명 이상 누가 해주면 되는 거? 개업 공인중개사죠? 개업 공인중개사 500명 이상 이용 신청하는데, 자, 그 다음에 또 2개 이상의 특별시, 그 다음에 광역시, 도에서 각 얼마? 30명 이상이 해가지고 몇 명 이상이 돼야 돼요? 500명 이상이 좀 되죠. 자, 숫자 5, 2, 3, 500명 이상, 2개 이상, 30명 이상. 숫자 5, 2, 3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개업공개사 500명 이상이 이용 신청하라. 몇 개 이상 특강돼서 2개 이상, 각 몇 명? 30명. 자, 500명 이상 하고요. 그 다음에 2개 이상 요게 빠지면 틀립니다. 그냥 특별청원에 시도하면 모든 특강도를 다 의미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개? 2개 이상만 하면 됩니다. 자, 각 30명 이상 이용 신청하라. 자, 요거는 숫자 같은 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자격증 한 사람 보였죠? 자, 공인중개사 몇 명 이상? 예, 1명 이상. 그 다음에 또 정보처리기사 있었죠? 정보처리기사 몇 명 이상? 1명 이상 확보해 주면 되고요. 확보라는 얘기는 뭐예요? 채용하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컴퓨터 설비 갖춰라 그랬어요. 자, 컴퓨터 설비를 갖춰라. 이때 컴퓨터 설비는 누가 정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성능 용역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갖춰라. 자, 요게 지정 요건입니다. 지정 요건 시험 문제 곧잘 나와요. 자, 다시 한번 보죠. 누구 이해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부가통신 사업자. 이거는 어느 법에 근거합니까? 전기통신 사업법에 근거하죠. 자, 그 다음에 500명 이상 이용 신청을 했죠. 자, 숫자 또 2개 이상. 이거 빠지면 틀리다 그랬죠. 자, 각 30명 이상. 공인중개사, 정보처리기사 각각 1명 이상. 자, 보죠. 여기에 공인중개사 1명 이상입니다. 여기에 개업 공인중개사 1명 이상. OX. 공인중개사의 앞에 개업자 들어가면 틀리죠. 자, 그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이에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그 기술과 관련된 자격증에 보면 기사가 있고 기능사가 있대요. 기사, 기능사. 뭐가 위냐면 기사가 위랍니다. 그러면 정보처리 기능사가 있고 정보처리 기사가 있죠. 여기다가 기능사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틀리겠죠? 옛날에 한번 나왔던 거예요. 옛날에. 시험 문제 실제로 한번 나왔던 거. 이거 한 10몇 년 전에 한번 나왔었는데 그 뒤로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컴퓨터 설비 갖춰라. 누가 정한다? 네, 국장이. 자, 이런 것들 그 조심할 것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서류 지정 요건을 갖췄으니까 여기에 관련된 서류가 여기 다 나옵니다. 부가통신 사업자 이해하시면 된다 그랬죠? 이거 신고하라 그랬죠? 그래서 부가통신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하라 그랬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또 500명 이상 이용 신청하라 그랬죠? 요때. 자, 이용 신청서에다가, 뭐를 다가 추가시키냐면, 자, 개업공개사의 등록증 사본이 있습니다. 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용 신청서 뭐가 첨부된다? 등록증 사본이 첨부된다. 자,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사본 각각 들어갑니다. 자, 조심할 것. 정보처리기사 이거는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이 들어간다는 건 좀 신경 써야 돼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었습니다. 저번 주에도 배웠던 거.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자격증 사본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 그랬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자격증 4번 안 들어간다 그랬죠? 오늘 배운 거 소속공개서 고용 신고할 때 자격증 4번 안 들어간다. 이건 등록관청에서 시도지사에게 발급을 확인하면 된다 그랬죠?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그런데 여기서는 자격증 4번이 들어가요. 여긴 자격증 4번 뭐 제외된다 그러면 틀립니다. 이건 왜 들어가냐? 이건 좀 지정 누가 해주는 거예요? 지정 국장이 해주죠? 자, 여러분들 그 157페이지 맨 꼭대기 보세요. 국장은 지정할 수 있다 그랬죠? 뭐 때문에? 목적. 아까 목적 건너뛰고 났는데 지금 한번 볼까요? 목적. 뭐랬어요? 누구 상호간에 157페이지 맨 꼭대기 목적 나오죠? 누구 상호간에? 개업, 공중개 상호간에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 촉진. 그 다음에 또 하나 공정한 부동산 거래소 성립을 위해서. 자,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국장이 시도지사한테 야, 얘 자격증 땄냐? 이렇게 또 물어보는 것도 좀 그렇죠? 그래서 아예 자격증 4번 갖고 와라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자격증 4번이 들어간다는 거는지 조심하시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지정 요건 갖춰서 그 다음에 또 서류 준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정 신청을 하죠. 자, 지정 신청 누구에게? 국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떻게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지정서를 어떻게 한다? 지정서를 발급을 해주게 됩니다. 자, 교부해 준다. 이때 자, 이거는 지정 신청일부터 며칠이라 그랬어요? 30일이죠? 30일이네. 자, 지정 신청일로부터 30일이네. 이렇게 되죠. 자, 지정 신청일로부터 30일 좀 구분해 놓으시고 날짜 지정해주고 지정서 교부합니다. 이때 지정서 교부할 때 지정대장에 기재하고 교부한다 그랬죠? 자, 지정대장에 기재하고 교부준다. 현재 158페이지 보면 지정대장에 기재할 사항들 나오죠? 한번 읊어보고 지나가죠? 뭐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눈에 익혀두세요. 딱 한 번 문제 나왔던 거예요. 지정번호, 지정연월일, 상호 명칭 대표자 성명, 사무소 소지, 주된 컴퓨터 설비 내역, 전문 자격사 보유에 관한 사항. 자, 이런 것들이 지정대장에 기재된 사항인데 거기다가 대장에 기재하고 교부해주고요. 이때 지정대장은 어떻게 관리하라 그랬죠? 지정대장은 어떻게 관리하라?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라.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라 그랬습니다. 바로 위에 나오죠? 자, 특별한 사유가 전자적 처리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로 관리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정서 교부할 때 지정대장에다가 기재하고 교부한다는 거 구분해 놓으시고요. 자, 이제 지정해 줬습니다. 그럼 뭐하라? 운영규정을 뭐 해가지고 제정하여 누구의 승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뭘 받는다?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운영규정을 뭐 하고자 할 때? 변경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로 누구의 승인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다. 이거는 자, 지정받은 날로부터 언제까지예요? 3월 이내 이렇게 되죠. 3월 이내. 운영규정을 제정했어. 여러분들 교재 보니까 운영규정 그 158페이지 맨 밑에 나오죠? 운영규정에 들어갈 사항이 있었어요. 자, 등록 절차라든가 자료 제공 이용 방법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또 회비 징수, 권리 의무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이 하나의 뭔가 운영규정에 들어갈 사항입니다. 자, 그냥 운영규정 이런 걸 넣어가지고 만들어서 누구의 승인? 국장의 승인받는다. 변경하고자 할 때도 승인이죠. 이때 운영규정은 언제까지 만들어서 승인이에요? 지정받은 날로부터 언제? 3월이 되죠. 자, 이제 이렇게 구분해 놓고요. 여러분들 교재는 일단, 거기, 159페이지 있구나. 자, 159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자, 지정받은 날로부터 이제 운영하라 그랬습니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몇 년 이내? 1년 이내 뭐하라? 운영하라. 자,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운영하라 그랬습니다. 자, 요렇게 한번 구분해 보고요. 자, 이제 요 두 가지를 한번 보죠. 운영규정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이거는, 자, 승인받으라 그랬고요. 변경하자 승인받으라 그랬고, 운영규정 내용이 위반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되면 위반 시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형벌사항도 돼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됩니다. 자, 운영규정 위반은 어떻게 된다? 지정이 취소될 수 500만 원의 과태료. 자, 그 다음에 지정받은 날부터 1년에 운영하라 그랬죠. 요거 1년 이내 운영 안 하면요. 지정이 어떻게 된다?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정 취소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국토교통장관이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운영규정, 다시 한번 운영규정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 얘는 또 같이 어떻게 돼요? 500만 원 이하 갖다 대고, 자,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지정받은 날부터 1년에 운영하라고 그랬죠? 안 하면요, 지정이 취소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또, 날짜 구분 다시 한번 합니다. 자, 지정 신청을 해서 지정해주는 기간은 날짜 어떻게 되고요? 30일이죠? 자, 그 다음에 지정서 교부함, 지정됐죠? 운영규정에서 승인받아야죠. 이거는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것은, 운영규정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에요. 지정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이 아닙니다. 지정 신청한 날부터 3개월이나 지정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고요. 자, 그러면 또 이제 또 운영규정 승인받은 날부터 3개월이 아니다. 언제부터? 받은 날로, 지정 받은 날부터 3개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정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운영하라 그랬죠. 이걸 지정 신청한 날부터 운영하라. 틀립니다. 운영규정 승인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운영하라. 이것도 틀려요. 자, 지정 받은 날, 이것도 지정 받은 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면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맞춰보고요. 의무들을 보죠. 자, 거래정보사업자. 거래정보 사업자의 의무가 있었어요. 거래정보사업자는 어떤 의무가 있다? 거래정보사업자는 세 가지 의무가 있었죠.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것만 공개하라. 예, 개업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부터 의뢰받은 것만 어떻게 하라? 공개하라. 자, 개업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것만 해서 공개하라 그랬습니다. 다른 것으로부터 의뢰받아서 공개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사는 안 된다. 공개 금지. 다르게 공개사는 안 되고요. 또 하나 또 차별적으로 공개사는 안 된다. 금지 이렇게 나와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는 일단 운영하면서 의무. 누구로부터?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것만 공개하고요.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사는 안 되고 또 하나 차별적으로 공개사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다면 어떻게 된다? 이를 위반한다면 자, 지정이요 취소될 수 있고요. 이건 또 형벌사항입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원 벌금.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원 벌금이에요. 자, 근데 이 의무가 왜 나왔느냐? 왜 이런 의무가 나왔느냐 하는 거, 요거를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이걸 정리 좀 해줘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개업공개사 갑이 여기에 정보망에 가입을 합니다. 가입하는 거 공짜로 가입하는 거 아니에요. 가입비 있고 월 이용료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입을 하는데 근데 이 갑이 정보망에 물건을 직접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요걸 이해를 좀 해주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같은 데 가입하면 내가 정보를 직접 올리고 또 내리고 이런 시스템 다 대부분이죠. 근데 이거는요, 내가 정보를 직접 못 올려요. 그럼 어떻게 올리냐? 이 개업공개사가 정보 공개 의뢰서라는 게 있습니다. 정보 공개 의뢰서를 작성을 해서 물건 내역 나온 거예요. 이렇게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것이 이 종이 쪽이 한 장에 있습니다. 요거를 써서 정보망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그러면 이 팩스나 아니면 또 메일 같은 걸로 보내면 그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 정보공개 의뢰서를 보고 누가 정보를 정보망에다 올리는 거예요? 거래정보 사업자가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정보 사업자 직원들이 다 밑에 작업해가지고 올립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직접 물건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그럼 내가 직접 물건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니까 내가 물건을 다시 내릴 수 직접적으로 없죠? 내려달라고 해줘야지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시스템, 이 시스템을 이해를 해줘야지만 요게 의무가 이해됩니다. 자,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것만 이렇게 정보공개 의뢰서를 보내준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만 공개하고 의뢰받은 것과 다르게 공개해서 안 된다 그랬죠? 정보공개 의뢰서 요것대로 그대로 공개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자, 오늘 정보공개 의뢰서가 갑과 을 두 개 들어왔습니다. 갑 거는 오늘 공개해 주고 을 거는 한 일주일 뒤에 공개해 주고 차별적으로 공개해 준 거죠? 이러면 안 된다. 위반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 1-1. 자, 그러면 이제 개업공개사의 공인중개사의 의무부죠. 자, 개업공개사는 어떤 의무가 있다? 개업공개사는
자, 이거는 일단 자, 물건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면 안 된다. 금지. 거짓 공개 금지. 거짓으로 공개하면 안 돼요. 물건 정보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정보 공개 의뢰서에다가 거짓말을 보내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거래가 완성되면 이때 거래 완성 사실을 지체 없이 누구에 통보하라?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라. 왜 통보해줘야 돼요? 거래가 끝났다는 걸 알려줘야지만 정보를 내리겠죠? 자, 거래 완성의 의미. 자, 중개 완성과 그 다음에 또 거래 완성. 의미 파악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중개 완성은요. 중개가 끝난 시점이죠. 중개가 끝난 시점. 중개가 끝난 시점. 언제예요? 계약 체결이죠. 자, 개업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나는 이제 내 역할이 끝난 거죠. 소개해준 게 끝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계약 체결 시점입니다. 자, 거래 완성이란 거래가 끝난 시점이죠. 거래가 끝난 시점. 예, 잔금이 지불되는 시점이에요. 자, 그 시점에 대한 구분을 해라. 이거 개업공개사 위반하면 업무정지 처분 받습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의무를 한번 구분해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거래정보사업자 정리를 다 했는데 하나가 남았습니다. 156페이지를 펴보세요. 156페이지 보니까 그림이 하나 나와 있죠? 이 그림이 원래 뒤에 좀 나와 있으면 좋았을 텐데 공부를 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이용 절차 해봤자 잘 몰라요. 그래서 일단 정리를 다 한 다음에 이 그림을 한번 봅니다. 이 그림이 시험 문제, 이용 절차가 시험 문제 2번 나왔습니다. 2번 나왔는데 한 번은 이 그림대로 나오고요. 한 번은 어떻게 나왔냐면 다음 중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니을 해가지고 대충 어떤 게 아시죠? 순서 찾는 거. 어떤 게 어려워요? 순서 찾는 게 좀 어렵죠? 그림보다는. 어쨌든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좀 반화하시면 됩니다. 자, 매도 의뢰인. 자, 이제 순서 보죠. 매도 의뢰인이 개업공개사 A에게 어떻게 한다? 1번. 뭐 하는 거예요? 매도 의뢰를 하죠. 그러면 개업공개사 A는 어떻게 돼요? 자, 빠르게 중개주기에서 정보망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어떻게 한다? 등록하죠. 이때, 자, 여기서 보면 갑이 직접 등록하지 못한다 그랬죠? 정보공개 의뢰사라는 것을 줘가지고 여기서 거래정보사업자가 등록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매수 의뢰인으로 들어갑니다. 매수 의뢰인이 개업공개사 B에게 어떻게 한다? 매수 의뢰를 하죠. 근데 개업공개사 자기가 원하는 뭡니까? 가지고 있는 물건이 없겠죠? 그럼 이제 정보망에 접속하죠. 접속해서 정보를 검색하는 거예요. 검색해봤더만, 자, 매수 의뢰인이 원하는 물건이 나오죠. 이거 어떻느냐? 5번. 중개대상 정보를 제공하죠. 자, 매물을 갖다가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럼 매수 의뢰인이 어떻게 돼요? 오케이 하죠. 괜찮다. 한번 보자. 라고 하죠. 그러면 개업공개사 B는 누구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자, 개업공개사 B는 매수 의뢰인 측 개업공개사 B는 누구한테 연락한다? 개업공개사 A한테 연락하죠. A한테. 자, 매도 의뢰인한테 연락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A한테 연락을 하면 다시 개업공개사 A는 매도 의뢰인에게 매수인 발견을 통지를 하죠. 통지를 하면 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만나겠죠. 그래서 거래의 성립이 되고요. 하나 더 써주세요. 거래가 완성됩니다. 자, 거래 완성까지 써놓으세요. 자, 거래 성립 여기다가 옆에다가 하나 더 거래 완성. 거래 완성되죠. 자, 거래가 완성됩니다. 자, 거래 성립되고 거래가 완성되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제 계약 체결, 계약 체결 통보라고 하는 것보다는 정확히 표현하면 거래 완성 사실 통보하는 거죠. 거래 완성 사실 통보하는데, 자, 그 계약 체결 통보를 거래 완성이라고 한번 고쳐보시기 바랍니다. 그 9번 있죠? 순서 9번. 찾았습니까? 순서 개업공개사 A가 거래 정보망에게 통보하는 거 있죠? 계약 체결 통보를 뭐라고 고치라? 거래 완성 통보. 거래 완성 통보 함으로써 자, 물건 올린 사람이 누구예요? 개업공개사 A죠? 얘가 물건 올린 것을 거래 완성이 됐다는 걸 통보하면 되겠죠. 자, 요 순서대로 이용 절차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험 문제 2번 나왔으니까 공부할 때 꼭 한 번씩 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냐? 163페이지를 넘어가요. 이제 개업공개사 등의 의무 나옵니다. 의무. 개업공개사 의무로서
자, 뒤에 보니까 이제 164페이지에 기본 윤리 의무가 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거기에 보니까 품위유지하고 공정중개 의무 한꺼번에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법조문은 잠깐 보세요. 법조문에 있는 걸로다가 묶어서 보면 박스에 있죠? 자,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164페이지입니다. 아직 못 폈어요? 164. 자,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전문직업으로서 뭐하라? 품위를 유지하라. 그 다음에 또 신의와 선순으로서 어떻게 돼요?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라 그랬죠. 자, 개업공개사하고 소속공개사는 어떤 사람이다? 전문직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중? 전문직업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중이라 그랬죠. 그래서 전문직업으로서 지금은 취급해준다 그랬죠. 취급해준다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취급도 안 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중개업 하면요. 이거는 뭡니까? 애들도 자기 부모 직업도 안 썼어요. 그 실제로 제가 옛날에 이제 협회 근무할 때 그 동작구 지회장, 동작구 이게 원주는 원주시 지회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작구에 서울 동작구에 지회장이랑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양반이 그 뭡니까 중개인 출신, 저 부칙개업공개사였죠. 그 출신인데 60살 넘어서 공직에서 자격을 취득했어요. 지금 어떻게 된지 죽었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20년 전이니까 그때 당시 60살 넘었어요. 그때 당시 넘었는데 공인중개사 딴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돼가지고 공인으로다가 바꿔가서 했는데 그 양반이 어렸을 때부터 이걸 했더라고요. 근데 자기 애가 지금 뭐 거의 그때 당시 말로 장가갈 때 됐는데 자기가 초등학교 다닐 때 부모 직업란에다가 무직이라고 썼대요. 그 얼마나 그때 당시 애들도 알았어요. 애들도 부동산 하면 그 뭐 한다는 거. 애들도 왜 뭐 사기꾼 이렇게 놀렸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게 전문 직업으로서 인정을 안 했는데 지금 그래도 상당히 전문 직업으로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 직업으로서 어떻게 하라? 품위를 유지하라 그랬죠. 품위 유지하고 그다음에 또 신의와 성수로서 공정하게 중개하라. 품위 유지 의무는요 하나의 추상적 의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신의성실 신의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하라. 자, 요거 아까 잠깐 설명해 드렸던 거예요. 공정중개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A와 B 사이에서 누구 편 들어라? 네, 중간 편 들어라 그랬죠? 실무사에서는 돈 많이 주는 사람 편 들어야 되는데, 자, 공부할 때는 중간 편 들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면 공정중개 의무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의무가 있다. 다시 한번. 자, 개업공개사하고 소속공개사는 어떤 의무가 있다? 어떤 의무가 있다? 품위유지 의무와 그 다음에 또 신의성실로서 공정중개 의무가 있다. 자, 요거 구분을 일단 해놓으시고요. 이거는 누구에게 부여된 의무? 누구에게?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되죠. 자, 여기에 개업공개사 등 하면 틀립니다. 개업공개사 등은 전문직업인으로서 이렇게 하면 틀려요. 이때 왜 틀리냐? 개업공개사 등 하면 여기에는 중개보조원까지가 들어가요. 자, 중개보조원까지가 들어가는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중개보조원은 이렇게 하면 또 틀리겠죠? 자, 그런 것들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165페이지 보니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가 있습니다. 선관주의무. 선관주의무란 이거는 뭐냐? 그 사람의 직업상 선관주의무는 사람마다 각각 틀려요. 그 사람의 개인이 주의할 수 있는 그 의무를 각각 틀리게 부여하죠. 그러니까 개업공개사는 어떤 사람이다? 전문 직업인이죠. 전문 직업인답게 선량한 관리자 주의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선관주의무는 일단은 중개사법에는 나타나지 않은 의무입니다. 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의무고 어떤 의무다? 판례상 나타나는 의무다. 다시 한번 선관주의무는 어떤 의무라 그랬어요? 판례상 나타나는 중개사법에 규정된 의무가 아니라 그랬죠. 판례상 나타나는 의무다 라고 하는 거. 그 밑에 보면 165페이지에 핵심 판례 부분 보세요. 거기 보면 개업공개사와 중개원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뭐와 유사하다 그랬어요? 요거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민법상 165페이지 뭐와 비슷하다? 위임관계와 비슷하다 그랬죠. 그래서 뭐가 있다?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그거 구분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서 166페이지에 보면 비밀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자, 비밀준수 의무를 한번 보죠. 자, 비밀준수는 누구에게 부여되는 의무? 이건 개업,
공인, 중개사 등이죠. 자, 개업공개사 등의 의무입니다. 등 하면 누굴 얘기한다? 소속공개사, 중개보존. 자, 개업공개사 등 하면 개업공개사와 함께 등, 소속공개사하고 중개보존까지가 모두 포함되는 거. 자, 그러면 개업공개사 등에 자, 비밀, 준수, 의무가 있었죠. 자, 이러한 비밀 준수 의무는 개업공개사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이 있었죠. 자,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해서 누설하면 안 된다. 누설 금지가 있죠. 자,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대표적인 신상 명세서 있죠. 주소,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여기 계약서 쓰면 그거 다 나오죠. 자, 이런 거 비밀 누설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의 그 외에도 그 사람의 재산 내역도 여기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런 비밀 누설을 금지한다. 자, 그럼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누설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죽을 때까지는 안 나온다 그랬죠.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요? 네, 그 업무를 떠난 뒤에도 또한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내가 업무를 하다가 업무를 이제 완전히 떠났습니다. 그래도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자, 누설 금지,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데 이때 반드시, 언제나, 항상 자가 나오면 또 틀립니다. 자, 반드시, 언제나, 항상 자가 나와서 틀리다는 얘기는 이거는 뭐가 있다는 얘기? 예외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게 나와서 틀리다. 누설금지에서 반드시 누설하면 된다. 그럼 틀리다 그랬죠. 왜 틀리느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했어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이 법, 중개사법이죠. 중개사법에서도 자, 이 비밀 누설과 충돌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다음 주에 배울 아까 잠깐 언급했던 거짓 언행이에요. 거짓 언행 금지.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있죠. 금쟁이. 자, 매도인은 이거 알려주지 말고 좀 이거 저 매수인한테 소개해줘 라고 하는데 이거 만약에 알려주지 않으면 매수인이 큰 손해가 납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 비밀이라도 알려줘야지면 되겠죠. 자, 그래서 거짓 언행과 충돌이 되면 비밀 준수보다는 거짓 언행 금지가 우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법, 대표적으로 법정에 증언을 갔을 때 증인으로서 가지요. 그럼 법정에서 만약 거짓말하면 무슨 죄가 되는 거예요? 위증죄가 되죠. 그러니까 법정에서는 사실대로 얘기를 해줘야지면 되겠죠. 자, 그런 것 빼놓고는 어떻게 한다?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반드시 자나면 틀리고요. 자, 이런 비밀 누설 금지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위반 시 형벌이 있죠. 형벌 어떻게 되죠? 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금. 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금인데 이거는 특별한 죄명을 갖고 있다. 무슨 죄? 반의사 불벌죄. 반의사 불벌죄가 있습니다. 자, 반의사 불벌죄. 자, 이거 글자 그대로 쓰면 의사에 반하여 어떻게 한다? 벌하지 않는 죄. 자, 글자 그대로 쓰면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다. 누구의 의사예요? 피해자의 의사죠. 피해자, 의뢰인의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여 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피해자와 뭐 하면? 합의하면 풀어주는 거라 했죠? 피해자와 합의하면 풀어주는 거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반의사 불벌죄, 여러분들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라 그랬어요? 일반 사회생활 하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들 반의사 불벌죄를 많이 봅니다. 뭐라 그랬죠? 네, 단순한 폭행죄. 폭행하면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어떻게 돼요? 풀어주는 거죠. 자, 근데 이 반의사 불벌죄는요, 이거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습니다. 자, 이제 요때 한번 보죠. 피해자의 고소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처벌해달라고 고소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이거 처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피해자의 고소가 없는 상태입니다.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거는요. 자,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 혹시 뭡니까? 불특정 다수인에게 폭행하는 거, 뉴스 가끔 보시죠? 왜? 지나간 사람한테 퍽 치고 지나가는 거 있죠? 자, 그것도 순수하게 단순 폭행이라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피해가 좀 크니까 어떻게 돼요? 경찰에서 잡아가서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았어도 어떻게 돼요? 그냥 폭행죄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잡아갈 수 있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에요. 다만
피해자가 쫓아가가지고 합의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 풀어주는 거죠. 그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지만 처벌할 수 있는 게 흔히들 이걸 뭐라 그런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지만 처벌할 수 있는 거. 친고죄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친고죄. 이거는 친고죄는 그럼 친이 고소를 해야지만 죄가 되는 거예요. 친고죄의 가장 대표적인 죄가 작년까지 제가 사실 강의할 때마다 네 그거 갖고서 예를 들었었는데 작년에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네, 간통죄. 간통죄가 작년에 없어져 버렸죠? 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위헌 판결 받으면서 자 간통죄가 없어지면서 여러분들한테 친고죄를 예를 뭘 들을까? 요즘 이제 친고죄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를 들을까 하는데 하나가 딱 있더라고요. 모욕죄라는 게 있어요. 모욕죄. 알아두셔도 이제 편리합니다. 요즘 저 뉴스에 누군가가 이거 많이 걸었다 그러죠. 강머시기 변호사가. 예. 그래서 인터넷 댓글 담궈갖고 지금 다 걸었죠. 모욕죄는 공개적으로 욕을 하면 이 모욕죄가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인터넷에 절대로 욕 같은 거 올리지 마세요. 진짜 재산업에 관련 모욕죄로 바로 걸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욕하려면 메일로다가 아예 써서 보내세요, 그냥. 직접. 공개적으로. 이걸 모욕죄는요, 공개적으로 욕을 했을 때 모욕죄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모욕죄가 대표적인 또 가장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이제 친고죄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차이점. 자,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고요. 친고죄는 뭐예요? 고소가 있어야지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없으면 아예 죄가 자체가 안 돼요. 자, 그런데 공통점 둘 다 뭐 하는 거예요? 둘 다 합의하면 풀어주는 거죠. 자, 그런 차이점. 그래서 반의사불벌죄다. 친고죄가 아니고 자, 비밀준수 의무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1-1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좀 쉬었다가 확인 설명 의무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